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운동도 좀 하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건강해야 뭐 100세까지 업을 하시죠. 네, 제가 이제 한양대에서 이제 부동산 강의 이제 경제하고 뭐 개발 강의할 때 한 7년 됐나? 7년 전에 제자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젊어요. 근데 그 결혼식도 간 것 같은데 젊은데 그 갑자기 젊으신 분인데 뭐 과로를 했는지 갑자기 중국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과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항상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루 2시간만 해도 합격합니다. 아니 젊어요. 뭐 한 33, 내가 7년 전 강의에서 33, 4 때인데 거기 이제 부부들하고 그하고 그 소개시킨 사람하고도 식사도 한번 같이 한 적도 있는데 이제 성함이 이제 일성 씨인데 그래서 젊으신 분도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자, 여러분 교재 241쪽이 되겠습니다. 자, 241쪽이 되겠는데, 자, 시험 문제에 우선은 출제를 이제 할 때, 이쪽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요, 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잘 틀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던 내용 중에 화폐, 시간, 가치란 용어가 있거든요. 자,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배웠을 때 화폐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냐 아니면은 우리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냐 이걸 시험 지문에 진짜 많이 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걸 나왔을 때 우리는 틀리면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화폐 시간 가치 우리 배울 때 현재 미래 가치 배웠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합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할인 기법.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할인 기법인 것을 모두 고른 것 또는 할인 기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이걸 또 출제를 또 자주 해요. 할인 기법이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할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할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할인.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선 이 용어부터 우선은 귀에 익어야 되겠다. 예? 자,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를 우리가 고려한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을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이 할인, 이 현금 흐름. 여러분 이 현금 흐름을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현금 수지라고 돼.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 같은 의미라 생각하시면 돼. 할인 현금 흐름, 할인 현금 수지 같은 의미.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법이 있는데 그래서 디스카운티드는 할인이거든요. 그래 캐시
캐시는 현금이고 플로우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CF법이라고 그래요. 자, 우선은 이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고, 자,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뭐가 나와 있죠, 지금? 정통적 분석 기법.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림잡아 얼마 하죠? 어림세법. 그리고 비율, 재무, 비율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 보시면은 정통적 분석 기법이 나오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비할인 기법인데, 자, 이 정통적인 우리가 분석 기법을 보면은, 정통적인 분석 기법 보면은 이 단순 해수 기간법이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면요,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회계적 이익률을 다른 말로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평균 이익률법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우선은 단순 회수기한법 개념은 자주 내거든요. 여러분 2년 전에도 또 우선 출제를 또 했었는데 계산 문제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산 문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험 문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표가 주어졌어요. 표 주어졌는데 0년이 나와요. 표 안에. 0년이 2년 전에도 0년 나왔거든요. 0년은 현재입니다. 현재. 0년 현재 관로 이건 없어요. 제가 쓴 거고 0년이라면 현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 표 안에 마이너스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이 마이너스는 뭐다? 돈이 나간 거. 플러스는 뭐다? 돈이 들어온 거. 그럼 마이너스 3억 원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돈이 3억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현재 시점 투자 금액이 얼마? 3억 원. 그 얘기예요. 해석은, 그럼 현재 시점 투자 금액이 3억인데, 투자했어요? 그럼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나오겠죠. 4년 차,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1년 차에 얼마? 투자로부터 1억의 현금 수입. 플러스잖아. 플러스는 쓸 필요 없잖아요. 돈 들어왔어요. 또 2년 차도 얼마? 1억. 3년 차도 얼마? 1억. 4년 차로 1억.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투자한 금액 3억 원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보니까 1억 해주니까 몇 년? 3년 걸리네. 이게 바로 단순 회수 기간이에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말로 쓰면 어려울까요?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데 요거 계산하는데 얼마 안 걸리죠? 예? 그래도 표가 나오면 여러분은 멘붕이 와. 예, 해석이 안 돼, 표. 아니, 2년 전에도 출제했는데 답 보면 5초도 안 걸리는데, 무슨 계산 문제인 줄 아는가 봐. 예? 개념 묻는 건데. 그래서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된 이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단순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단순은 생략해도 돼. 그냥 회수 기간법 이렇게 해도 돼요. 단순은 생략해도 관계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용어 배우겠습니다. 독립적이란 말이 있거든요. 독립적. 여러분 독립 좋아하죠? 예? 독립은 영향을 주고받아요? 아니면 자기 혼자 생각해요? 자기 혼자잖아요. 영향 안 줘요. 그러니까 투자는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한 투자의 의사결정,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이걸 독립적 투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독립적 투자일 때, 자, 이 투자안에 뭐가 주어진다? 회수기간. 이 투자의 회수기간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요걸 비교했는데, 어리가
이렇게 됐다. 그럼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 몇 년? 5년. 예? 여기 5년이에요. 그런데 투자는 회수기간 몇 년이다? 예? 3년이다. 그럼 어디가?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빨리 투자한 금액 회수하죠? 그럼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해야죠. 예. 이때는 뭐다? 우리는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한다. 예? 이런 걸 잘 봐야 돼. 회수기간 빠르면 돼요. 회수를 했잖아요. 회수하면은 빨리 도망가야 돼. 그렇지 않나요? 정보, 여러분, 그래야 돈 버는 거예요. 회수하면은, 그 왜 미련이 있어? 회수했으면은 빨리 권리금 받고 튀어야지. 상가는. 예? 그래야 돈 버는 거야. 그래, 또 다녀가서 또 해서 또 튀어야 돼. 가장 잘 될 때 튀어야 돈 버는 거야. 미련 두면은 안 돼.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미련 두다가 안 돼. 딱 어느 정도 되면 그걸 튀어야 돼. 우리나라 미련이 너무 많아. 예? 공부도요, 제일 뭐 하냐면, 딱 공부도 이렇게, 요 정도 하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꼭 더 들어가. 예? 더 들어가. 예?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정도만 했으면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은요, 예?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에 안 나올 걸 너무 많이 해, 질문 들어오면은. 저희들 질문 들어오는 거 많거든요. 예? 다른 쪽에 질문 들어오면요. 강의도 안 했는데, 이거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막 질문 들어오는 게 많아요. 진짜요. 그러면 이걸 시험에 안 나온다 얘기도 못하고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건 쓸데없는 거 공부하면 돼. 그런데 그럼 또 답변 옵니다. 요거는, 예? 인터넷 누가 강의를 했는데, 그럼 거기 가서 들으라고. 시험 안 나올 거 가서 들으라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뭐. 예? 옛날에 인터넷 유명한 강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었거든요. 왜? 거기 300명 넣었는데 300명 한 명 합격해. 다 떨어져. 딱 학원 1년 해서 망했어. 계속. 여기 했다 1년만 해서 망했어. 예? 예? 유명한 강사 있어, 박이라고. 근데 왜 망하냐? 학생들 쉽거든. 강의인데 시험 안 나올 것만 강해. 그러니까 결혼 30점밖에 안 나오지. 30, 40점.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시험에 뭘 하든 계산 문제 풀려고 하면 요거는 우리 얘기하거든요. 일요일 강의를 들어놓고 나중에 따져야 돼.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일요일 있잖아요. 우리 9주 지금 하고 있는데 일요일 강의 다 들어놓고 포기할 거 이제 정해야 돼요. 왜요? 아니 책은 한 번은 정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개론 만점이 80점이에요. 민법도 몇 점? 80점 만점이에요. 개론 80, 민법 40이잖아요. 또는 개론 40, 민법 80 하면 하여튼 평균은 60이야. 그러니까 만점은 80점이니까 몇 개는 포기해요? 8개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8개. 개론이든 민법이든.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포기를 빨리 하는 거야. 왜 공부해? 그 공부해도 필요가 없는데 그럼 8개를 포기를 개론 민법을 빨리 하는 사람이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럼 일요 강의 들었죠? 강의 들었잖아요. 예? 개론은 전범위 강의를 했으니까 그걸 딱 보고 내가 이걸 내 지금 머리로는 고등학교 머리가 아닙니다. 지금 두뇌로는 요거는 나와도 틀리겠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8개를 빨리 정해서 포기를 빨리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여러분 교재있죠? 여러분 3월달 가면 이제 나중에 40개 적어줘요. 토픽 뭐 하나 프린트 나가는데 그럼 딱 보고 그 40개 중에 내가 포기할 게 뭔가 8개를 미리 정해놔야 돼. 개론이든 민법이든. 공부 안 할 거면요. 절대 끝날 때까지 하면 안 돼. 우리는 미련이 많아. 왜 미련이 많아? 또 봐. 틀리게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요거는 공부 안 해도요 2개 맞아요. 왜 맞는 줄 아세요? 8개 4번 8개 다 찍으면 2개 맞아. 진짜요. 2개 맞아요. 안 풀고 2개 맞는 게 어디야. 공부 안 할 거 시간 왜 버려. 그거 대신 2차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떨어져.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개론 80 민법 요거는 진짜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60 맞겠다. 요거 공부도 요즘 떨어져. 예? 그러니까 이 전략 과목을 잘 정해야 돼. 하여튼 하나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뭐하다. 두 과목 중에 하나는 두 개 중에 하나는 틀리겠다. 50점 맞아야 돼. 개론이든 민법이든. 나머지는 몇 점 맞아야 돼? 예? 70점 넘어야 돼. 이게 합격 빨라요. 그러면 70점 넘는 게 제일 빠른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일 빠른 게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그 합격 점수를 보면요. 이제 개론이 고득점 만든 분들이 합격률이 더 높아요. 개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1, 2월 달이 어려워서 그렇지. 시험 칠 때는 제일 쉬워요. 개론은 공부할 때 울면서 공부해서 시험장에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고 민법은 웃으면서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울면서 나와. 과목의 차이예요, 그게. 예? 개론은 점수가 모의고사 치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9월 가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10월 달 가면 이렇게 오르고 민법은 잘 나오다가 마지막 이렇게 가. 과목 마지막 시험 본시험 가면은 작년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 전국 민법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25만 치잖아요. 그럼 전국 민법 평균이요 37점이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못해.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민법 70 넘어간다. 그 사람 존경해야 돼. 왜냐? 예? 여러분 옛날 사법시험 치던 사람들도 우리 중개사 민법 치면요 80 못 넘어. 그만큼 대한민국 민법 시험이요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워요.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그건 아셔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 4시간 공부하면 개론은 1시간 해도 돼요. 왜? 개론은 찍어줄 수 있는데 민법 못 찍어. 먼저 네? 민법은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뭐 나온다 우리 얘기해줘도요. 예? 저도 듣는 풍을 있잖아. 식사하면서 야, 뭐 나올 겁니까? 옛날에 한번 했거든. 뭐 점유 뭐 민법 내가 모르니까 민법 조문 얘기해. 한번 집에 가서 암겠지. 찾아보니까 뭐 자주점유 타점가 그게 원래 그거 나오는가? 조문을 모를 줄 알고 그거 암개버리지. 우린 그걸 암기 잘해. 얘기하는 거 딱 암기했다가 조문 가서 한번 요거 나오는구나. 예. 그러다가 한번 큰일 났지. 예. 예. 그래서 강의 중에 얘기해줬다가 나중에 예? 불려갔지. 왜 얘기해주냐? 그건 뭐 내 마음이지 뭐. 그러니까 내 과목이 아니니까 괜찮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요. 시험에 나올 걸 잘 하시고 여러분 볼 때 이런 표 나오면은 우선은 시험에 나올 때 작년에도 표 막 글씨 좀 길거든요. 단서가 붙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딱 표 보면 이런 거 나오면 표가 더 쉬워요. 시험 문제는. 왜냐? 답 찾기는. 그래서 답 찾을 때 표 나오면 더 쉽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표 나오면은 답은 뒤쪽에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면 돼. 예? 뒤쪽에. 찍어도 뒤쪽에 가서 찍어라. 4, 5번. 왜요? 진짜요, 표는. 예? 그 우리 28에도 표 딱 나오면 뒤쪽에 답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뒤쪽에, 표 나오면 뒤쪽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찍을 때 요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죠. 목표로 하는 회수에는 뭐 5년인데, 진짜 회수하는데, 뭐 경기에 안 좋다면 그건 관계없이 한 7년 걸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요거 사업을 할는지 안 하는지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이 더 높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우선은 독립적인데, 그럼 시험 문제 28회 시험은 요걸 출제했거든요. 28회 시험은 또 28회 시험 2문제 나왔거든요. 하나는 요 계산 문제, 또 하나는 요걸 물었어요. 그럼 상호 배타적은 또 뭐예요? 요것도 질문하신 분인데 상호 배타적은요. 우선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투자인데 하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배제시키는 거.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배제시켜버려요. 그런데 항상 공부할 때는 요겁니다. 투자하는 것만 찾으면 돼요. 투자하는 거 있죠, 요거. 채택. 그러면 여기서 상호 배타적은
이 투자를 하는 것 중 요거죠. 그럼 투자의 회수 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뭐다? 짧은. 이 짧은 것 중에서도 가장 뭐한 거? 가장 짧은 걸 선택해. 가장 짧은 거. 28회는요. 가장 장기간 요걸 출제했어. 그럼 가장 장기간은 위험이 높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뭐한 거? 짧은 거. 28회 시험에 출제를 요것도 했어요. 시험 문제 여러분 요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 배타적은 28회 시험에 처음 출제했습니다. 자, 우선은 단순 회수기간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미래 예상되는 요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억은 얼마? 1년 후에 1억은 현재 얼마? 1년 후에 1억은 현재? 1억보다 작죠? 1억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2년 후에 1억도 현재 가치로 하면 1억보다 작죠? 요것도 작아요. 그럼 얼마? 그러면 3년까지 해도 3억은 안 되거든요. 그럼 4년 차까지 뭐야? 할인해 들어와야 돼.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뭐 한다? 할인을 하죠. 그래서 현가란 말이 들어가요.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한 다음에, 예? 그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현가 회수 기간이라고 해. 그러면 현가 회수 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뭐 한다? 고려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17회 시험과 19회 시험 두 번 출제를 했는데 17회는 정답 물었거든요. 뭐죠? 시험 문제 낼 때는 뭐를 묻겠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걸 지문에 묻는 거예요. 뭐를? 현가 회수 기간법은. 되겠죠? 자, 우선은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회계적 이익률법은 뭐냐?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인데, 자, 그러면은 요것도 시험에 진짜 또 많이 나오는데, 요거 개념도 한번 출제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업에 보면 회계장부 있죠? 이 회계장부상에 기입이 되어 있는 돈 들어온 수입도 있고 비용도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 또는 회계적 수익률은 요 개념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자, 회계적 이익률, 회계적 수익률은 매년 평균, 연평균 순이익을 뭘로 나눈다? 연평균 투자 금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그 맞죠? 예? 이것을 우리는 24회 시험에 요 개념을 또 한번 출제했어요. 24회 시험 요 개념.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이런 수식 나오면요, 여러분은요, 머리가 아픈 거, 분모 분자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분모 분자. 예? 예? 주의해 두시고, 또 기업이 또 목표로 하는 또 뭐가 있어요? 이익률 또는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있겠죠. 자, 5%다. 자, 5%인데 문제는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회계적 이익률이 크면은 더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럼 투자를 이루어지고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뭐인 경우? 우리는 또 독립적 투자인 경우.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상호 또 배타적. 자,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배타적일 경우에는 항상 투자 요거죠. 요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요것입니다. 그러면 회계적 이익률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뭐보다 큰 거. 큰 것 중에서도 뭐를?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작년에 출제했어. 그거는 언제? 작년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작년에 요거는 28회 시험은 요거 출제했고 29회는 요거 출제했어요. 지문사에. 그래서 가장 뭐다? 큰 걸 선택한다. 왜냐하면 요 앞에는 가장 짧은 거니까 가장 큰 거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내면. 그래서 출제한 겁니다. 자, 우선은 요 내용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이 두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우선은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 보시면은 이 할인 요구 나오거든요. 현금 흐름법.
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인데, 자, 이것을 설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것보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246페이지에 나오는 어림세법부터 먼저 봅니다. 어림세법 요거죠? 어림세법. 예? 어림세법은 뭐예요? 어림잡아 얼마거든요. 어림이란 말은 뭐죠? 우리 뭐예요, 이거? 정밀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대충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어림잡아 얼마잖아요. 예? 어림세법인데, 근데 요거는 투자 첫 해만 따져.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야 되니까 투자 전체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만 따진다? 첫 해만 따진다. 첫 해 돈 들어오는 뭐죠? 현금 수입, 또 돈 나간 현금 지출. 예? 첫 해만 따집니다. 투자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럼 두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여러 형태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뭘로 나타낸다? 승수. 이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뭘로 나타낸다?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림세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암기한 게 하나 있어요. 조순전후 또는 총순전후. 암기돼 있죠? 조는 또 뭐라? 그로스거든요. 총이라고 해요. 조, 순, 전, 후, 순서. 돈 들어온 거예요. 빨간 거 지금. 이건 돈 들어온 건데. 조는 뭐다? 조는 조소득 또는 총소득. 두 가지 있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야, 이제 합격이야. 이제 나오네, 이제.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까, 이제. 예? 요거는 소득은 뭘 줄인 거냐면, 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 또 순소득, 승수. 자, 전은 또 뭐죠? 세전. 예? 세전. 현금, 수지, 또 승수. 후는 또 세후, 현금, 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번 주에 배우셨던 조순전후 하면은 요거의 공식 하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공식을 암기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조순전후 하면은요, 요 공식은 이제 저절로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승수의 개념부터. 자, 승수란 게 뭐냐? 승수는 투자한 금액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투자한 금액을 뭐를 가지고? 수익. 자, 승수는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아까 여기서 배웠잖아요.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네. 대답은 이렇게 잘 하는데 짧은 게 이게 또 모르는 거야. 짧은 게 뭘까? 그 승수값이 작은 거지 뭐. 5보다 3이 짧잖아요. 예? 그러니까 승수값이 뭘수록? 작을수록 유리한 거야. 투자자. 왜? 회수하는 시간이 빠르니까.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승수니까 승수 이 값이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익률은, 자, 요거는 여러분은 쉽게 생각이 될 거예요. 수익률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자한 금액에 대한 뭐의 비율? 수익의 비율인데, 요것은 당연히 높을수록 뭐다? 유리하겠지.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겠지.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하면 얼마? 여러분, 승수와 수익률 두 개 곱해보세요. 1. 곱해서 1이면 승수와 수익률은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다. 요걸 꼭 기억해 있죠.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관계 있다.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역수관계. 자, 그러면은 요 승수 있죠? 요 승수 앞에 있는 거 갑니다. 그러면 요 승수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예, 요거 지금 조순전후. 요것은 뭐다? 수익이야. 승수 앞에 있는 건 요 수익입니다. 이 수익은 다 뭘로 간다? 예, 분모로 간다. 되겠어요? 분모로 갑니다. 승수 앞에 있는 요 부분은, 파란 부분은 수익이야. 분모로 가는데, 자, 저번 주에 조수는 뭐를 의미한다? 조수는 총이야, 총.
총 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해. 그러니까 총 투자한 금액은 뭐다? 자기 자본, 내 돈과 뭐가 있다? 남의 돈, 타인 자본 더해준 거지. 되겠죠? 그런데 전후는 뭐냐? 여러분 저번 주 배운 거 잠시 순영업소득이 순수익이거든요. 순영업소득 순수익에서 뭐를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 타인 자본 이걸 대출을 받으면 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죠. 첫 해거든요. 지금 갚으면은 뭐가 없어져? 순영업소득에서 부채를 갚아버리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총투자기에서 그 뭐를 대상?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요건 돈 갚아버리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 그래서 요 두 개는 뭐다? 총이 아니라 자기 자본, 요건 돈 갚아버렸으니까 뭐죠? 지분이야, 지분. 그래서 시험 문제 내면 그래서 잘 틀려. 왜 잘 틀냐면 요걸 지분으로 출제하고요. 요거는 뭘로? 총으로 출제를 많이 해. 시험에는 특히 요 두 개거든요. 요 두 개를 많이 바꾸는데 총은 뭘로? 지분으로. 요거는 총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보면 뭐 틀린지 몰라. 예? 아, 이렇게 내잖아요. 여러분 24회도 냈잖아요. 총투자한 금액을 뭘로 나눴다? 예? 순영업소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해? 순소득 승수라고 한다. 그렇게 내잖아요. 틀려. 24회 정답이 뭔지 아세요? 24회 시험에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수지 승수로 나눈 것을 세전현금수지 승수라고 한다. 이게 정답이었어. 수시 모르면 안 돼. 이거 말로 출제하잖아요. 계산도 아니고 말로.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암기해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역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역수. 요 두 개는 뭐다? 총이고, 요 두 개는 뭐다? 지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총 투자 금액이 얼마다? 10억이야. 10억인데 총 소득은 얼마? 2억이다. 그럼 10억 원을 2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몇 년? 5년 소요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총 투자 금액은 10억인데 예? 총 소득에서 비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비용 있잖아요. 비용 지불했어요. 지불한 순수익은 얼마? 1억이다. 그럼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 순수익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네, 10년 소요돼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 한다?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해. 자본 회수 기간. 자본 회수 기간이란 말 써요. 자본 회수 기간. 자, 그럼 요거 몇 년? 어리가 커. 총 투자 금액 10억으로 동일할 경우에는 총소득 승수보다 뭐가 크다? 순소득 승수가 크다. 이건 또 26회 출제했어요. 예? 어디가 크냐? 자, 그러면 대출은 얼마다? 5억이다. 여러분 10억을 지금 총 투자 금액인데 대출을 5억 받았어요. 그럼 내 돈은 얼마? 예, 지분 투자 5억이지 뭐. 5억인데 자,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대출금 5억에 대해서 첫 해 부채 갚았어. 원금 이자 원리금 상환에 5천만 원 갚았어. 그럼 얼마?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갚았어. 5천만 원. 그럼 얼마? 세전현금 수지는 5천만 원. 그럼 지분 투자액 5억 원을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 소요된다. 그럼 또 지분 투자액인데 세전이죠. 소득세 납부했어. 소득세 2,500만 원 납부했어. 그러면 세후는 얼마? 5천에서 2,500만 원 세금 납부했으니까 2,500만 원. 세전에서 세후 세금 납부했어요. 그럼 얼마? 5억 원을 2,500만 원 가지고 회수했는데 몇 년? 20년 소요된다. 어디가 커요? 요거. 요 두 개를 26회 출제했을 때 정답을 여기서 물었죠. 세전보다 뭐가 크다? 세후가 큰데 시험 문제는 세전이 세후보다 크다고 출제한 거예요. 요거 암기 갖고 안 돼. 이거 원리를 알아야 어디가 큰지를 알지. 여러분 시험에 암기 그런 문제 출제 안 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푸는 문제 출제하지. 자, 우선은 요걸 보고 역수는 갑니다. 역수는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다? 총 자산 회전율. 여러분 28회 시험에 요걸 또 출제했는데 요거 비율 분석법에 보면 나와요. 비율 분석법. 어린세법 다음에 비율 분석법 보면은
총자산 회전율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28회 시험에 출제해서 이건 투자된 뭐다? 투자된 총자산. 이 총자산이 바로 총투자한 금액. 총투자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총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 총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지.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그 10억 투자했잖아요. 여기다야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를 해야 될 건 여기 무슨 소득? 총 소득.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일 수 있는데 뭐가 아니다? 순 영업소득, 순수익이 아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이런 걸 낼 때는 이렇게 내거든요. 예? 우리는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막 보기에 딱 단서가 주어져요. 그럼 그렇게 계산하면 돼. 예? 작년 시험에도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을 말함.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뭐죠? 역수. 하여튼 역수입니다. 역수, 요거는 얼마? 종합환원율. 자, 종합환원율 또는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해요. 종합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인데 시험에 이거 내면 좋은데 여러분 요즘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런 걸 출제 안 해. 왜? 여러분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이걸로 출제합니다. 출제는 종합환원율로 안 해요. 뭘로 출제한다? 자본환원율로 출제하지. 그러면 이제 또 시험에 나면 이건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또 틀리러 가는 거예요. 이제 종합환원율을 다른 말로 자본환원율. 이걸로 출제하는 거예요. 최근에 시험에. 또 역수. 자, 요 역수는 또 용어가 어려워. 지분 배당률. 뭐 이런 용어가 이렇게 어려워. 지분 배당률. 요걸로 요 용어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용어가 있어. 요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우회하고 헷갈려. 우회는 자본환원율. 요거는 뭐다? 지분환원율. 나중에 보면요. 요거 갖고 요거 갖고. 예? 그래서 요즘 그 영화에 있잖아요. 예? 자본환원율인가 지분환원율인가. 예? 1,400만 돌파했대요. 극한 직업. 거기 보면 나오잖아. 헷갈리는. 요즘 그렇게 함께하대 뭐 보니까. 지분환원율. 이것을 세전 수익률. 그럼 시험 문제는요. 세전 수익률, 지분 배당률로 출제 안 하고 뭘로 출제한다? 지분 환원율. 왜 헷갈리냐면 자본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자본 환원율, 지분 환원율 다른 용어입니다. 되겠죠? 나중에 이제 뒤에 평가론 가면요. 자본 환원율은 지분 환원율에 저당 환원율 2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 용어 다른 용어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역수는 얼마? 역수는 요거는 세후. 요건 세전이니까. 요거는 뭐다? 세후 수익률. 요건 너무 쉽잖아요. 예? 그럼 시험 문제 올해 뭐 내겠어요? 원래 여기서 출제한다. 그러면 뭐를 낼까요, 여러분? 원래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건데. 예? 여기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출제할까요, 여러분? 출제를 하면 요 2개를 출제해요. 출제를 하면은 올해 시험에 여기서 정답 묻습니다. 잘 공부해야 돼. 2개. 본인의 암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요 2개만큼은 정확히 올해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 요 2개, 요 2개. 본인의 기억에 한계가 있다. 그럼 4개 다 모르면은 요 2개만이라도. 자, 거기 보면 어린세법에 한계가 나오죠. 자, 한 가지 방법. 지금 방법이 많잖아요. 한 가지 방법에 계산된 비율을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비율. 그럼 요것에 계산한 거, 요거 계산한 거 서로 비교하냐? 못해요. 한 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비율을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운 이유가
미래 현금, 요 다 미래 현금 수입 지출이거든요.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았기. 투자의 판단 시점 뭐야? 현재잖아.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비교하기가 직접 어렵다. 되겠죠? 한 개. 자, 우선은 두 가지 뵀네요.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정통적 어린세법. 지금 두 개 공부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은 뭐죠? 할인 현금, 비율, 요거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 5번 나온 게 있어. 근데 5번 냈는데 왜 어려우냐 하면요. 여러분 이제 배울 때 할인 현금 흐름법에 뭐가 있냐 하면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부 수익률법이고 요거는 뭐다?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이죠.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 수익률법은 요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오해를 해. 요것이 요 안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시험 문제 요걸 정답을 많이 물어요. 벌써 정답 엄청 많이 물어요. 요것이 뭐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걸 제일 5번 출제했어.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 28회 시험은 2문제 출제를 했고요. 이제 매년 이제 출제인데 요즘 시험 문제 쉬워요. 자, 여러분 꼭 이해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요 단원이요.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여러분 무조건 포기를 해버려. 그래서 출제원은 그것을 우리는 알아. 얘기를 하죠. 야, 학생들 여기는 무조건 포기한다. 아예 보지도 않더라 하니까. 그래? 그래서 최근에 시험은 말로 출제, 계산을 안 하고. 작년에 말로 출제하니까 포기했는데 여기들 제일 어려운 부분 제일 쉽게 출제한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출제원들은 어떻게 돼? 여러분 요걸 들어가. 여러분 쉽게 느끼는 어렵게 출제해버려. 바꿔서.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개론이 어려운 거예요. 뭐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 있고 쉽게 내면. 그래서 최근에 말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죠? 26, 27, 28, 29, 4년 연속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의 개념과 의사결정 기준. 중요한 말로 출제 개념을. 근데 답은 뭐 10초도 안 걸려, 찾는 데는. 개념을 알면. 근데 이걸 계산 문제로 출제한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더라도 수식은 알려도 왜? 말로 출제되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은 못해도 꼭 수식은 암기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들어가겠습니다.